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가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회차에서 가슴 운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세 개의 섬유로 나눠져 있다. 세 가지 섬유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윗가슴 운동, 중간, 플랫, 아랫가슴 운동을 나눠서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가 클레비클, 그 쇄골에 붙어 있다고 해서 클레비클 헤드, 얘는 복장뼈에 붙어 있다고 해서 스터넘 헤드.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아랫가슴은 우리가 복근막에 붙어 있다고 해서 업도미널 헤드 혹은 코스탈 헤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 개의 섬유로 나눠져 있다 얘기했었고, 이거에 따라서 근육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상완골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된다, 이것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앞에 거 좀 보고 이렇게 넘어오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 이 구조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복장뼈라는 뼈가, 우리 여기 이 복장뼈라는 뼈가 여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쇄골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상완골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붙어요. 여기 다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견갑골에 붙어 있나요? 아니죠. 견갑골에 붙어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 회차 때 견갑골을 접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어깨 안정화도 깨트리고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상완골과 복장뼈, 쇄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복근막에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움직일 수 없단 말이야. 여기 쇄골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있나? 물론 움직이겠지. 뭐 하다가 동작을 하다 보면은 쇄골은 자동적으로 스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움직임만 있을 뿐이지 수의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상완골인데,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상완골의 움직임으로 통제한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른 운동이랑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상완골의 움직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상완골의 수평 내전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슴 운동이, 가슴이 단축성 수축을 하는 거고, 우리가 쇄골대를 쓸 때 이렇게 올리면, 만져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단축성 수축하면서 두터워지는 느낌이 바로 드실 것이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아래쪽 가슴이 단축성 수축을 하는 느낌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운동 방법, 운동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운동이 어떤 거에 좋다, 어떤 거에는 조금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운동들에 다 속하는데, 단관절 운동과 다관절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등 운동에도 먹히고 하체 운동에도 먹힌단 말이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관절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절 하나만 움직여서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슴 운동할 때 뭐가 있어요? 그죠? 플라이가 대표적인 단관절 운동이잖아. 이렇게 하던, 나 인클라인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디클라인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상완골의 이 높낮이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단관절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점은 뭐냐면, 대표적인 이점은 뭐냐면, 내가 상완골 몸으로 모을 수 있죠. 이렇게 최대한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교차도 할 수 있어, 인체 구조 때문에. 그러면 단축성 수축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우니까 신장성 수축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에 반해서 다관절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벨로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덤벨로 하면은 조금 더 상완골을 수평 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바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 내전은 제한된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더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 운동 역학이나 운동 생리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단관절 운동 대부분 뭐에 쓰이냐면 활성화 운동으로 많이 쓰여요. 근육의 이런 자각도, 그리고 안 쓰였던 근육들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플라이 많이 접근할 거거든요. 뭐 가슴을 분리시킨다. 분리시킬 수 있지. 왜냐면은 이쪽에 단축성 수축을 좀 더 깊게 하니까. 근데 그런 목적보단, 가슴을 세퍼레이션해서 분리시킨다 이런 목적보다는 활성화의 목적을 먼저 1번으로 두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로 이 플라이를 했을 때 아마 가슴 운동을 끝까지 끌고 갈 때 큰 자각도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거 루틴을 플라이를 마지막에 놓으시는 분들은 뭐 무게 설정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활성화 운동으로 할 거거든. 여기서 힘 다 빼놓으면 글리코겐 소모되니까 다관절 운동에서 쓰고 싶은 중량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벼운 무게, 내가 한 15개에서 15회에서 2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설정을 해서 정확한 동작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자극을 얻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루틴으로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면은 그동안 내가 했던 것랑 좀 더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프레스, 다관절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다관절 운동이냐면 우리 여기 어깨 관절 쓰죠. 여기 상완골에 붙어 있으니까 상완골에 붙어 있는 이 GH 관절을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 팔꿈치 관절을 쓰게 돼 있죠. 벤치프레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점은 뭐야? 관절이 두 개가 쓰이면서 더 많은 무게를 쓸 수가 있죠. 왜? 운동축이 두 개니까. 여기도 운동축. 원래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운동축이 하나인 거잖아요. 운동축 하나를 가지고 돌림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운동축이 두 개가 생겨. 그게 뭐냐면은 지렛대가 두 개인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도르래나 지렛대가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어때요? 힘에 대한 효율이 좋아지죠. 훨씬 좋아지죠. 효율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무게에 대한 활용이 벤치프레스가 훨씬 높죠. 플라이 같은 무게로 할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야. 절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운동 역학적인 이점이 이렇게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얘는 장점은 이점을 통해서 신장성 수축에서 더 큰 로드를 실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고중량 스트렝스 운동은 여기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내가 플라이 운동에서 스트렝스 운동 하겠다?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 운동 목적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스트렝스 운동을 하는데 더 많은 무게를 실 수 있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벤치프레스에서 높은 무게를 실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운동의 성격에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돼. 이게 단축성 수축을 유도하는 운동인지 신장성 수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운동인지를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플라이 할 때도 설명했지만은 상완골의 수평 내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무게는 신장할 때 팔꿈치가 내 몸에서 멀어질 때, 상완골이 내 몸에서 멀어질 때 더 많은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기 위한 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밀었을 때 물론 힘을 주고 밀어야 되겠지. 여기서 놓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텐션 스트레스를 잘 받으면, 신장을 네거티브로 해서 잘 받으면 단축성 수축은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역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구조적 이점, 역학적 이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운동에 접근하면 내가 운동 루틴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게 어떤 운동인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단 말이야. 여기서 프레스나 플라이나 두 가지 운동 방법이 상부 섬유, 중부 섬유, 하부 섬유를 가르는 데는 팔 위치만 바꾸면 된다고 했죠. 플라이를 하던 프레스를 하던 내가 팔의 높낮이만 바꿔서 이 변경해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종류 하나 더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플라이, 프레스, 프레스 플라이 이런 거 제외하고, 복합적 운동 제외하고 뭐 그래도 많이 하냐면, 요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풀오버. 푸시업은 똑같은 거니까, 벤치프레스 반대로, 벤치프레스를 닫힌 사슬 형태의 운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배제시키고, 같은 역학적 움직임이니까 그걸 배제시키려고. 풀오버는 약간 이상한 형태로 움직여. 우리가 뭐 덤벨 잡고 이렇게 하거나 케이블 잡고서 누워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풀오버 과연 효과적일까? 뭐 이 운동 뭐 하면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야. 근데 항상 이 저항 방향과 힘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슴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가슴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 근데 풀오버가 움직임이 이렇게 돼. 누워서 이렇게 해. 그러면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요? 얘는 단축하고 얘는 신장하겠죠. 그렇죠? 얘가 근육이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도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 실타래 같은 섬유들이 이렇게도 신장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운동을 하는 건데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겠죠. 얘는 단축하겠죠. 구조적으로.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실었다는 거는 외력이 존재해야 돼. 저항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렸다.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올렸다. 역학적 저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부에 대한 이 신장성 스트레스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아예 없진 않겠죠.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워서 프로볼을 하는데 플랫한 벤치에서 프로볼을 해. 그럼 팔이 이게 덤벨 중앙이고 이 사람 머리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가슴 하부는 우리 이 복근막에 붙어 있다는 가슴 하부 섬유는 충분히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근데 얘가 단축성 수축을 했을까? 아니지. 왜냐면 힘이 이쪽으로 당기고 있잖아.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얘도 단축성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근데 얘는 덤벨이 이미 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이미 배제돼 있단 말이야. 내가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걸 통제하는 힘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축성 수축을 못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요 지점에서 우리가 중앙이 되는 이 지점에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죠.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가슴에 실리는 스트레스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 거의 완벽히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스트레스만 남아있을 거야. 수평 내전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 형태의 힘만 남아있을 거지 내가 이런 이 위아래 움직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벤치를 이렇게 눕혀서 하거나 디클라인 벤치로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리는 과정에서 이미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중량이 설정돼 있죠. 예, 저항이 설정돼 있잖아요. 내가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쪽으로 저항, 이쪽으로 내가 힘 발생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로스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냥 케이블을 이용하죠.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당긴단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 당기는데 얘가 율로 당기기도 하고 율로 당기기도 하겠죠. 높이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높낮이의 설정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 로스가 나는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쪽으로 계속 당기거나 이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버티고 있어도 무언가 힘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무언가 팽팽하게 늘어난 스트레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근데 이 풀오버라는 운동이 약점이 뭐냐면 사실 가슴 운동은 이런 형태의 움직임보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에 더 크게 반응하게 돼 있어. 얘는 단지 느낌이 강하겠지. 왜? 단축시켜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마치 여기가 막 막 여기가 쪼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로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운동이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요거는 운동 중간에 뭐 하거나 메인 운동으로 하는 거는 완전히 비추하겠습니다. 완전히 비추하고 어떨 때 그래도 조금 뭐 굳이 저는 이거 하진 않지만 하지도 않고 제 회원분들한테 이 프로보라는 운동을 시켜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 구조적인 이점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힘의 역학 뭐 이런 거를 알고 나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하면 좋냐면 우리가 아까 그 가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견갑골의 안정화는 적절한 전인 자세에서 전거근이 활성화되면서 뭐 어깨 안정화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프로보라는 동작이 완전 견관절에 수평 내전을 시켜놓고서 어깨를 쭉 뽑아놓고 하는 형태일 거야. 아마 이 운동에 대해서 자극을 잘 얻어가시는 분들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꾸 졸고 있어갖고 재미없나? 졸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프로보를 할 때는 팔이 쭉 뻗어나가 있는 상태에서 전거근 활성화 상태에서 이 팔의 시상면에서 회전 움직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거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활성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초반 운동에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거근 안정을 내가 잘 못한다.
정거근 안정화를 해놨더니 가슴 운동 진짜 잘 되더라 이러신 분들은 진짜 정거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정거근 활성화 잘 돼 있는 분들이 이런 정거근 활성화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가슴 운동했다? 크게 시간 낭비지 막 크게 막 이렇게 효과를 못 얻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플라이 전에 이런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앞에 게 궁금하신 분들 앞에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정보만 공유를 시켜드리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운동은 어때요? 이럴 때 여기 아픈 거 어때요? 이런 질문을 주시면 성의 있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솔루션은 동작을 실제로 봤을 때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때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가슴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이 실제로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 가슴 운동에 대해서 실제 움직임을 보실 수 있도록 실기편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